자, 오늘은 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페이지 180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적분 첫 시간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동일한 설명을 했었죠. 적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정적분은 사실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정적분이 뭔지는 알죠? 구간을 정하지 않고 더하는 것을 부정적분이라고 했습니다. 정적분은 뭐라고 그랬죠? 구간에 이제 정해서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적분의 이제 정의와 원리만 간단하게 배우면 계산은 진짜 이제 완전 시군중목이에요. 단 부정적분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교재에서는 이게 항상 fx로 나와 있고 그거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도함수를 항상 여기다가 선생님이 적어주고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겠죠? 네. 자, 이게 부정적분인데 정적분은 그 구간을 정해서 더하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자. 알겠어요? 자, 먼저 아래쪽을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구간의 아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구간이 끝나는 구간의 마지막 구간의 값을 위 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X에 대한 도함수이기 때문에 X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더해라. 어디다 대입해서? 이 도함수에 대입해서. 이 말이에요. 잘게 쪼개어진 너한테 A부터 B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대입해서 더해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보통 A부터 B까지 더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규칙을 보고 더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적분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수히 잘게 쪼개져 있는 값을 모두 다 대입해서 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의 원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B까지 더하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X값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더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해돼? 네. 맞지? 이해되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 A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까지 더해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이 도함수 그래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너가 F 프라임 X야. A부터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한테 인테그럴 B 이렇게 쓰면 이 전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더한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인테그럴 A는 무슨 뜻이라 그랬지? A까지 모두 더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부터 B까지만 더한 거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B까지 모두 더한 거에서 A까지 모두 더한 걸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원리가 뭐냐면 B까지 모두 더한 값에서 A까지 모두 더한 값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을 때 모두 더했다는 뜻이 뭐였지? 너의 적분이었죠. 맞아 틀려?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더하면 너처럼 돼 이거잖아. 맞아 틀려? 그럼 여기다가 B 대입하면 뭐 되는 거야? B까지 모두 더한 값이 되는 거야. 여기다 A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A까지 모두 더한 값이 되는 거야. 얘가 모두 더한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 따라서 우리는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FB 플러스 C에서 FA 플러스 C를 뺀 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때 적분상수는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정적분에서는 어차피 계산 결과가 상수로 나온다고 했죠? 당연히 값을 다 더했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부정적분한 후에 대입할 건데 이때 적분상수는 구할 필요가 없다. 왜? 정적분 계산에서 소거되기 때문에.
정적분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 적분상수 C가 소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적분상수 C를 생략하는 거예요. 굳이 적분상수 C를 구하지 않고 계산을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야, 너 잘게 쪼개놓은 게 F'X야. 근데 인테그럴이란 말이 다 더했다라는 거야. 잘게 쪼개진 걸 모두 다 더한 게 어떤 fx가 된 거예요. 그 fx에 뭔가를 대입하면 거기까지 모든 값을 다 더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받아들여볼까요? 따라서 a부터 b까지 더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b까지 모두 더한 값에서 a까지 모두 더한 값을 빼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원리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에서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겠지. 그리고 사실 그냥 외운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운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81페이지에 있는 약간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왜 저렇게 되는지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봐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랑 인테그럴 b부터 a까지 무슨 차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죠. 구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윗끝과 아래끝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정적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얘는 FB에서 FA를 뺀 거고 얘는 FA에서 FB를 뺀 거니까 서로 바꿔서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부호가 달라지면. 자, FB 빼기 FA의 부호를 바꿔보세요. 그럼 너 부호 바꾸면 FA 빼기 FB가 되죠. 그러니까 위끝하고 아래끝이 이렇게 서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면 그 정적분의 값은 부호가 다른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너의 정적분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럼 너는 정적분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부호가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기 쉬워, 어려워? 쉽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끝과 아래끝이 바뀌어 있는 상태의 정적분의 값은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더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두 개 더하면 당연히 0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런 설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181페이지 2번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위끝과 아래끝이 똑같아. A부터 A까지 더하래. 말이 되니? A부터 A까지 더하라는 말은 더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의미를 찾자면 FA 빼기 FA잖아. 그러니까 0인 거지. 더하지 않는 값이니 0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정적분의 방정식을 풀 때 꼭 필요한 이론이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위끝과 아래끝과 윗끝의 같은 값이면 정적분의 결과는 0이 된다. 라는 기초적인 상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용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체크하세요. 이건 그냥 패스할 이론은 아니고 반드시 체크할 내용들인 겁니다. 1번과 2번은 언제 필요하다? 내가 정적분 계산 편하게 하려고 또는 정적분에 관련된 어떤 방정식을 편하게 풀기 위해서 나중에 활용해야 돼, 이용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정도로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박스. 3번 박스에는 우리 부정적분에서도 실습에 나왔었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부정적분에서도 선생님이 실습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네. 부정적분의 실습에 뭐였죠? 더한 다음에 나중에 K 한 번만 곱해도 된다. 왜? 모든 항에 K가 곱해져 있다는 것은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K 한 번만 곱해도 되는 분배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정적분에서도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봐 이거예요.
당연히 정적분에서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틀려요? 왜? 부정적분한 후에 K를 곱할 거니까. 부정적분한 후에 K를 곱할 거니까. 정적분의 결과에다 K를 곱한 거랑 당연히 값이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네, 받아들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번 내용.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곱해져 있으면 그거 나중에 한 번만 곱해도 돼. 처음부터 이거 생각하지 마.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씩은 안으로 집어넣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반드시 얘를 얘처럼 바꿔서 풀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 어떨 때는 얘를 얘처럼 바꿔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얘를 얘처럼 바꿔서 풀어야 될 때가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꼭 한 방향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어떤 내용이냐? 똑같은 거예요. 정적분도 사실은 덧셈이잖아요. 덧셈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더해서 따로따로 또 더해도 되는 거고. 그치? 이런 얘기. 근데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간이 똑같아야 되겠죠. 부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구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동료한끼리 연산해도 됐었잖아. 근데 지금 얘는 구간이 다르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구간이 같을 때만 저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자,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질문 던질 거예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랑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y dy가 똑같을까 다를까? 자,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 문자가 바뀌었죠. 즉 변수가 달라도 정적분이 같을 수 있는가 이거야. 같은 식에 같은 fx에 같은 f라는 식에 변수가 달라도 구간이 같다면 결과는 같을까? 라고 물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당연히 이 변수 대신에 윗끝 아랫끝을 대입할 거니까 이 대입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똑같아요? 똑같잖아. 대입할 게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대입할 게 똑같으니까 값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부정적분에서는 문자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식이니까. 근데 정적분에서는 값으로 계산할 거니까 문자가 달라도 즉 변수가 달라도 값이 똑같으면 대입할 값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막 혼란을 주기 위해서 문자를 막 여러 개 쓴단 말이야. 문자 막 여러 개 쓰면 혼란이 올 거 아니야. 이거는 x는 따로 계산해야 되고 y도 따로 계산해야 되고 z도 따로 계산해야 되나? t도 쓰면 t도 따로 계산해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문자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계산에서? 정적분 계산에서. 이 변수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왜?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값이 중요한 거야. 그 값을 똑같게 만들 수 있다면 그치? 어떤 변수에 어떤 상수를 대입해서 윗끝 아랫끝을 대입해서 그 결과가 같아진다면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좀 실제 예로 들어보면 1부터 2까지 적분하는데 2x 플러스 1 dx의 결과랑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적분하는데 2y 플러스 1 dx의 dy의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식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변수만 다를 뿐이지 식은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분해서 2대입하고 1대입해서 뺀 값이랑 적분해서 2대입하고 1대입한 걸 뺀 값이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식이 똑같아요. 변수가 다르지 식의 모양이 같잖아요. 그럼 정적분의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문자에 구애받지 말자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면 좋다.
좋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네 번째.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덧셈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계속 그래프에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A부터 B까지 적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C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랑 C부터 B까지 적분한 걸 더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서 더한 게 A부터 B까지 더한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죠.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결국은 A부터 B까지 더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A부터 B까지 더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어떨 때는 나누어서 따로따로 더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을 한 번에, 그러니까 덧셈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 번 하는 게 제일 쉬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굳이 따로따로 나눠서 더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이 식이 어떤 x값에 따라서 식이 만약에 바뀌는 식이었다고 쳐.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예를 들어서 fx가 있는데 이 fx가 x가 몇보다 클 때랑 x가 몇보다 작을 때 식이 달라. 그럼 당연히 적분할 때 식이 다르면 따로따로 적분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 식이 변형이 돼버리면 당연히 한 번에 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절대값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절대값 x 플러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기준으로 식이 바뀌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식이 바뀌잖아요.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어떻게 적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식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해주고 있냐면, 야, 너네 있잖아. 구간을 우리가 쪼개서 더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런 경우는 언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식이 바뀌면. 이 구간 내에서 식이 바뀌면 당연히 구간을 나눠서 더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이 4번은. 근데 지금 반대로 알려주고 있죠.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랑 C부터 B까지 적분한 걸 더하면 A부터 B까지 적분한 게 나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따로따로 더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한 번에 더하는 게 낫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생각하지 말고, 그치? 원래는 한 번에 더해야 되는데 왜 쪼개고 있어?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사실은.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고 선생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게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문자 조금 달라도 나중에 문자 바꿀 수 있다 했어요. 어찌됐든 이게 똑같아. 근데 A부터 C까지 더하고 C부터 B까지 더하면 이 C가 똑같잖아. 그럼 멍청하게 이걸 따로따로 더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A부터 B까지 더하고 말지. 안 그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오겠죠.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구간을 나눠서 더하는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그래서 이 182페이지에 있는 4번 박스는 우리가 저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구간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메모를 해놓으세요. 구간은 언제 나눠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적분의 구간 내에서 함수 fx,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가 바뀔 때, 도함수의 식이 바뀔 때 구간을 나누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기초적인 내용은 그냥 하지 않을게요. 184페이지
필수 예제 1번은 선생님이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정적분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선생님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던질게요. 자, 185페이지 필수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이죠. 네. 정적분이죠. 네. 네. 어떤 게 정적분이에요? 구간이 있으면 정적분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구분해보자. 인테그럴 있고 적분교가 있고 아래 k 위에 0 구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정적분인 거예요. 우리가 정적분 어떻게 계산했죠? 부정적분에 0을 대입한 값에서 k를 대입한 값을 뺄 거다 이렇게 배웠지?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경우 많이 써요. 대괄호 같은 거. 그래서 여기다가 부정적분을 먼저 표현합니다. 먼저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럼 부정적분 한 개 x제곱 플러스 x.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분상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 정적분 계산할 때 적분상수 c는 소구될 게 명확하니까. 따라서 여기는 굳이 적분상수를 찾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대로 여기다가 봐봐 표시는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k 여기 0 그대로 줬고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너한테 0 대입한 값에서 너한테 k 대입한 값을 뺀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부정적분이고 그 부정적분에 0을 대입한 결과에서 k를 대입한 결과를 뺐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얘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됐죠? 네, 그 값이 4분의 1일 때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끝까지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적분이죠? 네. 왜죠? 구간이 있으니까. 구간이 있으면 다 정적분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자,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뭐다? 어떤 상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가 8보다 크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그대로 할 겁니다. 네. 3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1의 부정적분 생각할 거예요. 부정적분이 뭐죠? x 세제곱 플러스 2k x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네. 마이너스 1과 3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해보면 3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3 대입하면 27 플러스 18k 마이너스 3이죠? 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18k 플러스 24죠? 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나오죠? 식을 다시 정리하면 2k로 정리할 겁니다. 이거를 빼야지. 됐죠? 네. 이걸 빼면 결과적으로 16k 플러스 24의 정적분의 값을 갖는 거예요. 이게 너 값이 8보다 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얘는 뭐죠? 1차 부등식이죠? 네. 끝까지 선생님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필수의 제 3번의 1번.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구간이 똑같은데 굳이 따로따로 더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지금 필수의 제 3번의 1번은 구간이 똑같은 정적분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걸 따로따로 더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이렇게 구간이 똑같다면 너를 그냥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쉬울 거야. 아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6x
dx 마이너스 2 곱하기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dx를 따로따로 정적분하는 게 아니다. 왜? 구간이 똑같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더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때 봐야 돼. 아까 봤잖아. 실수배 당연히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럼 가자. 2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소고되죠? 6x에서 플러스 6x 더하면 어떻게 되죠? 12x 플러스 4죠? 네. 결국 이거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구간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구간이 같다라고 보나 다르다고 보나? 자, 1부터 2까지랑 2부터 1까지는 당연히 구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구간이 똑같은 거야? 너 보호 바꾸면 구간이 똑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거. 근데 이런 애들이 그냥 양아치인 거야, 양아치. 선생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 X죠? 얘는 구간도 이상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바꾼 거란 말이야. 근데 뭐가 달라? 문자가 달라. 문자가 다르니까 너네 둘을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문자가 다르니까. 구간을 같다고 생각을 해도 문자가 다르니까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자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모양만 하면. 그럼 얘가 x니까 너도 x로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애를 x로 그냥 y 대신에 x를 사용해도 정적분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 성질을 이용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선생님이 좀 강의할 때 좀 과격한 단어는 쓰기 싫은데, 그지? 영상 촬영 하고 있고 선생님 이미지도 있잖아, 그지? 선생님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막 이상한 과격한 단어 쓰고 뭐라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이런 문제는 진짜로 양아치입니다. 왜 애들 이렇게 낚아야 돼? 그건 선생님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그지? 근데 우리는 낚시를 당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너 구간 같은 거고 너 결합하겠다. 그러면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x를 뺄 거잖아. 그러니까 소거되고 1만 남아. 훨씬 깔끔하죠? 따로따로 정적분해서 연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정적분 연산하는 게 시간 관계상 훨씬 유리할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잔잔한 스킬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길 바란다. 자, 필수의 3번에 3번도 진짜 선생님이 싫어하는 꼴이에요. 자, 보세요. 도함수가 다 똑같잖아, 지금.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중간에 있는 정적분의 도함수도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맨 마지막에 있는 도함수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도함수 똑같잖아요. 도함수가 똑같은데 왜 구간을 쪼개는 거야? 바보들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왜 따로따로 더해야 돼? 바보 같은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한 번에 더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선생님 같으면 저런 문제 안 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간을 나누는 문제를 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쪼개놓고 다시 구간을 합쳐라 라는 문제는 선생님 같으면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개념 원리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적분 두 번째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사실 정적분의 정의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선생님이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